네, 이번 주 증시 테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종을 진단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만한 증시 테마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건데요. 길목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로봇 방산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방산주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으로 코너문을 열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올해 초 열풍이 분 로봇주, 처음 불을 당긴 건 삼성전자에 투자했지만 이후 장작을 넣은 건 정부의 정책입니다. 오늘은 정책 모멘텀을 주목할 로봇과 방산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로봇 산업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2월에는 첨단 로봇 전략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고요. 3월에는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의 4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과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모두가 주목했던 이 법안,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배송과 순찰, 방역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의 족쇄를 풀어준 법안이죠. 이후 시장이 기대하는 법안은 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 법안은 그동안 나온 법안 중 가장 종합적인 로봇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로봇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요. 로봇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시장에는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되는 이 법안, 로봇주 돌풍을 다시 일으킬 방아쇠가 될 수 있을까요? 로봇이 국내에서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라면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도 있죠. 바로 방산입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대형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후 건국 이래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방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액인 170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정부는 올해 200억 달러를 수출 목표로 세웠습니다. 정부는 올해 3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부가 중동의 양대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함께 최대 1조 규모의 방산 펀드를 조성 중이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국내 중견 방산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직 극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큰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리호 3차 발사가 24일에 예정돼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험 비행이 아닌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첫 실전 발사인데요. 이번 발사를 총괄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이후 우주 수송 산업 상업화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이제는 세계로 영역을 넓힌 K방산, 주가도 함께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양승인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 연구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그만큼 그동안 여러 가지 이 로봇주에 관련한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많이 엿보이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 가을쯤에 상장을 하죠. 이런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최근 로봇주 흐름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희 3월 이후에 조금 로봇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 중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로봇 공개, 이러한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가 다음 달 내놓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가칭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관심을 모으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저희 네이밍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그동안 정부에서 로봇 정책을 내놓을 때는 지능형 로봇이라는 이제 명칭을 썼었는데 이번에 첨단 로봇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네이밍 힌트에서 저희가 유출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전통적인 로봇의 뭐 보급이라든지 실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AI 기술과의 로봇과 연계,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선도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도 국가 대비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선도 국가 다음 레벨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제 어디 지방 도시 갔다가
콩나물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운반을 하는 게 그 서빙 로봇이 와서 운반을 하는데 좀 낯설면서도 되게 반가운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가까이 온 것 같은데요. 자, 연구원님 리포트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도 기업인 유니버셜 로봇,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한 3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아직 그 규모 자체는 작기는 하지만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13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도 저가형 라인업, 1,000만 원대의 저가형 라인업을 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요 발굴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산 로보틱스 좋은 회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두산의 주가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은 호재가 되는 동시에 또 가치가 희석되는 요인도 있지 않나 이런 악재 요인도 있다 이런 인식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온전히 주 두산에서 그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네. 우려들 때문에 좀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에 같이 이제 두산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호책도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을 한다라든지 예. 이런 방법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소액주주들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아무튼 잘 관리하리라 믿습니다. 자, 로봇주에서 이 외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서비스 로봇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강조를 드려왔던 게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F&B 로봇과 예. 그리고 이제 물류 로봇 이런 이 두 개 분야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F&B라고 하면 식음료죠? 네, 맞습니다. 뭐 저희 식당에서 쓰이는 서빙 예.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류 로봇에서는 물류 창고라든지 이제 제조업 공장 내에서 물건들을 운반해 주는 로봇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인력 부족 때문에 수요가 그렇죠. 높아지고 있고 작년에는 뭐 쿠팡이라든지 뭐 CJ 대한통운 이런 주요 물류 업체들이 도입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에서도 계속해서 AMR 또는 AGV라고 하는 운반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AI와 만나서 점점 더 아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또 일자리를 좀 잠식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뭐 또 반대로 이제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예, 예. 뭐 이런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논문들에 반박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 앞서서 인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그렇죠. 없고 네.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로봇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들은 또 추후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빙 로봇 같은 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고요. 네, 보통 도입을 하실 때 이 로봇을 단품으로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렌탈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월 비용으로는 최근에는 한 20만 원대 수준까지 좀 가격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생각하면은 서빙 로봇이 한 사람 몫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뭐 이득이 되겠네요. 네. 자, 로봇주 이제 3분기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공개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 실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제4차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 뭐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상장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로봇이라는 테마가 그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 한번 살펴볼까요? 한덕수 총리가 지난주에 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루마니아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방산 분야 협력을 도모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가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순방 다녀오시면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이제 다녀오신 국가에서 방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 폴란드 수출에 힘입어서 예. 역대 최고의 수주액을 기록을 했지만 이 흐름이 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유럽 국가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 방산
산업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폴란드 이어서 루마니아나 헝가리 뭐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관심을 보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저희 시장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거의 2배 이상을 상회를 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방산 해외 수출 마진이 좋다고 흔히 알려진 이런 해외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고요. 저 그래프 보니까 뭐 1분기에 실적이 예상치 2배라는데 지금 2, 3, 4분기 더 높아져요. 계속해서 이런 해외 수출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 물량들도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한화가 방산 분야에서는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것 같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향후 성장이 이제 K9 자주포하고 천무가 이끌 거라고 보이는데 이 특성상 이제 천무는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실적 추정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뭐 사실 천무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방산 품목들이 다 똑같기는 한데 물론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 추정은 어렵지만 사실 그 실적이 반영되는 것은 타이밍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동안 수주를 해왔던 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명확성은 상당히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당장 이렇게 그 숫자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13만 3천 원의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뭐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내년 이후에도 거의 매해 매출액이 한 1조 원씩 늘어나는 그림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최근 6개월 사이에 뭐 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43%가 올랐다 그러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또 연구원님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부진했던 이유로는 원래 1분기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했었던 매출들이 이제 3분기 이후로 이연이 되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기대치를 하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매출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결국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긍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는 목표 주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현재 목표 주가 6만 5천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연된 매출에 더해서 이제 기체 부품 쪽 사업도 계속해서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폴란드양 FA50 12대의 매출 인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 흐름 자체도 상저하고를 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의 3분기 전망과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계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은 이제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더욱더 올라가는 그림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든지 하면은 좀 이제 추가 매수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고 하는 말이 유효한가요? 예, 그렇군요. 자,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